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얼렁뚱땅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성매매 관련 보도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의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만 보도가 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발행하는 LA 조선일보에도 똑같은 기사와 똑같은 그림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미국 현지 교민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주 최대 커뮤니티 미시 USA 아시죠? 이 커뮤니티에 조국 전 장관이 미국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를 누군가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이 지금 가장 핫한 게시물이에요. 여기에 수도 없이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100% 소송해라, 지지한다, 응원한다, 돕겠다, 변호사 비용을 위해서 펀딩을 해주겠다, 이런 글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에서 소송하시면 판결에 유리하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펀드 조성해서 변호사 비용 도와드리고 싶네요. 물론 승소하리라 예상하고 승소하면 조선에서 다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면 힘이 되겠지요.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 모금하면 기부합니다. 펀딩해야 함, 무조건 해야 함. 아주 이참에 쓰레기 뱉어내는 조선일보 망해야. 남가주에서 소송하면 승소율도 높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니까 100억 정도로 해서 손배 소송하시면 저희는 법원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응원 가겠습니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소송하면 승소율이 높다, 이런 깨알 정보까지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이 조선일보의 21일자 기사, 성매매로 남성을 유인해서 남성이 씻거나 하는 사이에 돈을 훔쳐 달아나는 이런 혼성절도단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의 사진을 원본으로 한 일러스트 그림이 사용된 건데, 이 기사 내용에 비추어서 조국 전 장관이나 이 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건지 참 민망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인데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모습이죠. 백팩맨 모습. 그리고 딸의 사진도 보시면 이게 예전에 언론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도했던 사진인데 까만 모자를 쓰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보면 손가락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진위 여부를 다투고 말고 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이 기사가 한국뿐만 아니고 LA 조선일보에도 똑같은 내용이 보도가 됐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에서는 조선일보가 이 그림을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이 교체한 뒤에도 LA 조선일보에는 이 똑같은 사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행되는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이니까 미국 현지 법원에서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오늘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법리적 쟁점과 소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이렇게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언론에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소송을 내고 이 악의적 언론 보도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액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표적으로 언론사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 논의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기사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또는 그 가족과 자녀와 관련한 이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최근 사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딸과 관련된 보도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조민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라는 제목의 보도를 합니다. 이게 하루 만에 허위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가 사과 보도를 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조민씨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 사과의 내용이란 것은 한마디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부정확한 기사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조국 전 장관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작동하는 나라, 예컨대 미국과 영국에서 이번 조선일보 오보 사태가 발생했다면 얼마 정도의 배상액이 선고될까 생각해본다 라면서 미국과 영국 사례를 들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당시에 이 링크를 공유했던 기사는 미국에서 7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8,9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를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합의 종결됐다라는 기사였고, 그리고 그 밖에 신문사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한 사례도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사례도 공유를 했는데요. 55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가량의 배상 판결이 있었던 사례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악의적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던 거죠. 자, 그 이후에도 조선일보의 이 같은 행태는 계속됩니다. 올 초에 1월 27일에 단독 보도를 하나 송고합니다. 조국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봤다 라는 기사를 송고를 하죠. 그래놓고 이틀 뒤에 또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불합격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전 장관 딸을 표적을 삼아서 공격해라. 그리고 한 달 뒤에 기생충학자 서민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조선일보가.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스스로 스토킹 보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임이 다분해 보이죠. 바로 이 서민 교수의 글에 사용됐던 그림이 이번에 재활용돼서 또다시 사용이 된 겁니다. 조선일보뿐만이 아닙니다. 그 곁가지들, TV조선, 그리고 조선일보에 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습니다. TV조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전현직 이 퇴직 기자들, 뭐 유튜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조국 전 장관이나 그 가족에 대해서 비방하고 허위 내용으로 가짜뉴스 생산해서 유포하고 이런 짓들 끊이질 않고 있죠. 줄줄이 조국 전 장관한테 형사고소 당하고 민사소송 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태도를 보면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거예요. 왜? 기껏해야 벌금 몇백만 원 내면 되니까.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하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들입니다. 언론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절도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는데 절도단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그 해악의 정도가,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언론이 훨씬 크다는 점, 그리고 절도단과 달리 언론사는 공익이라는 탈을 쓰고 여론을 움직인다는 점, 뭐 이런 정도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한 트위터 글 2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미국 변호사고 하나는 영국의 학자입니다. 미국 변호사 서천권 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LA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사파 만행은 미국 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입니다. 수익 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 연방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케빈 그레이 교수. 이 케빈 그레이 교수는 지난 4월에도 조선일보 백신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판을 했던 바로 그 학자입니다. 딱 한마디로 조선일보의 보도를 평가했습니다. 역겹다.